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1시 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반등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락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 부분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해야 될 만큼의 악재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을 보고 끌고 가야 되는 이슈인지에 대해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82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겠죠. 자, 시설 자금에 50억 원, 운영 자금에 572억 원, 채무 상환 자금에 200억 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설 자금에 가장 많은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에 너무나도 큰 자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까지 자금을 조달을 했을까?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우리 계좌 여기서 손실 보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6일이고요. D-2일이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10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8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정 발행가입니다. 9,04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8일경에 이 발행가액이 확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행가액에 따라서 822억에 대한 이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났을 때 822억이 400억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822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당연히 시장에서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 뒤에다가 호재를 숨겨놓고, 재료를 숨겨놓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걱정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이러한 유상증자를 단행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일전에 있었는데, 매드트로닉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채용 공고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거죠. 시장에서 이어플로우가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호재로서 받아들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자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일전에 매각에 실패했을 때에도 자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인슐렛과 소송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자 블루오카라는 펀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어플로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메드트로닉이나 다른 잠재적 인수자들과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메드트로닉과 거래 체결과 관련해서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채무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력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매각이 됐을 때 매각하고 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매각 이전에 최대한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자,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매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메드트로닉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물밑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이러한 매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대응할 시점이다.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이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DXVLX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지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박셀바이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자 작년 8월경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던 부분. 자 마지막으로 이 셀리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미리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나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당연하겠죠. 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자금 조달에 대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미리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걱정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번 하락을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최근에 이 40거래일 동안에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 봤을 때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자, 특히나 이번에 하락 변동성 안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안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JP모간이라든지 이런 자, 특정 세력에서 자,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JP모간 어떻습니까? 자, 이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자,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던졌지만 자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토스증권을 통한 흐름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했을 때 물량을 던졌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현재 구간 안에서 손실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토스증권 그리고 JP모간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수급적인 변화들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세워두면서 함께 대응을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안에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가기 어려우실 거고, 자,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 함께 대응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25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자, 이제는 바닥권을 잡는 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반등했을 때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상승하는 이 종목군들 안에서도 원위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제가 이번에도 상승했을 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전부 다 타점 관련해서 체크를 하면서 신호를 드릴 테니까 이유라고만 여러분들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만 여러분들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다 실수하지 마시고, 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게끔 저도 더욱더 분석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유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어려우신 분들 너무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2호 플로어는 2호 플로어대로 대응을 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을 통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라고 제가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자,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자, 급등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나중에 사야지 이러시면 또 기회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